다음 내용들은 음모론의 일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피자게이트는 2016년 9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자 힐러리 대선 캠페인 책임자였던 존 포데스타가 스미싱 메일을 열며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메일이 해킹당하고 해커는 이를 국제 폭로 사이트에 넘기게 되는데 고위층 자녀의 일자리 청탁부터 사회사업을 운영하는 고위 인사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상금과 학계의 상들 그뿐만 아니라 한 이메일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 당선 당시 그에게 큰 액수를 지원했던 기업들의 목록까지 있었습니다. 그에게 보내진 메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던 사실과는 다르게 흔히 감메리카로 불리는 미국도 별다르게 없었죠. 이 중 가장 논란이 됐고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메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손수건을 찾았어. 그 손수건엔 피자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지도가 있는 것 같아. 네 생각엔 내가 파스타보다 치즈 위에서 도미노 게임을 하면 더 잘할 것 같냐? 이해하기 힘들 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메일에서 피자게이트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오바마는 시카고에서 피자와 핫도그를 공수하는데 대략 6만 달러를 썼어. 보안상 문제로 외부 음식을 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 이를 양보하더라도 피자와 핫도그를 사는데 6만 달러를 썼다.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조금 더 알아봅시다. 나는 뒤뜰에서 몰록에게 닭을 제물로 바칠 거야. 셰럴 밀스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몰록은 아이를 제물로 바치며 섬겼던 이스라엘의 신으로 이와 관련지어 닭을 끼워 맞추면 어린 소년이 나타납니다. 굳이 해석해보자면 몰록에게 남자아이를 제물로 바칠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다음 메일을 알아봅시다. 이 메일에 사용된 알 수 없는 문장들.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핫도그, 피자, 파스타 등은 소와 성애에 관한 암호로 쓰인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자가 손수건을 찾았다. 그 손수건엔 피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지도가 있는 것 같아. 네 생각엔 내가 파스타보다 치즈 위에서 도미노 게임을 더 잘할 것 같냐? 오바마는 시카고에서 피자와 핫도그를 공수하는데 대략 6만 달러를 썼어. 모든 것을 다 해석하긴 힘들지만 꺼름직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실제 피해자들이 만들어낸 피자 레스토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의 성을 이용하는 자들은 자신의 활동을 선전하기 위해 장신구, 동정,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 자신들의 상징을 선전하곤 한다. FBI에서 내려온 아동 성매매 관련 공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온 로고와 문제가 생겼던 베스타 피자. 로고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베스타 피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로고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피자 가게에서도 비슷한 문양이 발견되곤 했는데 공통점으로 비슷한 로고와 이 내용에서 자주 언급되는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각각 이곳에서 모금 행사와 미술전을 개최했다는 것이지요. 미술전에 전시가 됐던 작품을 몇 가지 찾아보면 왜 이런 논란이 생겼는지도 이해는 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시작이었던 존 포데스타의 형은 라이프 매거진에서 그를 인터뷰할 때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는 자식이 없음에도 장난감과 인형 등이 있었고 어린 소년, 소녀로 보이는 다수의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단순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지만 음모론의 무게가 실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2007년 포르투갈에서 4살 영국인 소녀가 납치당하고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은 매들린 맥켄 사건입니다. 피자게이트 사건 이후 포데스타 형제를 캐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매들린 맥켄 사건의 몽타주와 포데스타 형제의 모습이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침 우연히도 포데스타 형제는
당시 포르투갈의 친구 집에서 묵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주장에는 반박하는 내용이 다수 존재합니다. 번역상의 오류 또는 말장난이라며 상대를 헐뜯기 위한 음모론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이니만큼 단순 음모론이 맞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후보의 폭로전이었고 양측은 서로 날을 세운 채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는데 이명박 후보에겐 도곡동의 땅, 재산은닉, 다스실 소유주, BBK 주가 조작 등 의혹이 쏟아졌고 박근혜 후보에겐 최태민 목사와 그의 비리, 최순실의 존재가 그 내용입니다. 당시엔 정말 양측이 깎아내리고 있다고만 생각했던 내용들이 시간이 흘러 서로 피 튀기는 폭로전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퍼지기 시작된 계기인 미르재단 내 사소한 서열 다툼. 서열 다툼은 폭로로 이어지고 청와대의 무시로 잊혀져 가던 사건들이 2016년 10월 24일 갑작스레 연설문을 입수하여 일이 커지게 됩니다. 미국에선 10월 12일 이메일이 퍼지기 시작하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22일 정점을 찍습니다. 11월 말 세계 뉴스에는 한국에 대한 속보가 퍼집니다. 단순 우연의 일치일까요? 몇 번이고 챙겨본 조인성 씨 주연의 더킹 명 대사 중 하나입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